정상을 향한 우리의 노력은 혼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동료와 함께 정상을 오르는 방법, 말그릇과 함께합니다. 제목 말그릇, 저자 김윤나, 출판 카시오페아, 기획 리딩 송진호. 진짜 감정 찾기. 감정에 서툰 사람들은 특히 가정이나 친구 간의 모임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아니, 오히려 이렇게 가까운 사람끼리 모인 곳에서 서툰 감정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이 많은 편이다. 언젠가부터 우리 부부는 화장실 청소 때문에 옥신각신하기 시작했다. 나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일주일에 한 번 화장실 청소만큼은 남편에게 꼭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는 것 같지 않았다. 몇 번을 꾹 참고 넘어가던 나는 유난히 몸이 고되던 어느 날 신랑의 뒤통수에 대고 이렇게 소리쳤다. 지금 나 무시해? 내가 분명히 청소해달라고 했잖아요. 갑자기 험악한 표정을 하고 달려드는 아내를 보며 남편은 흠칫 놀라더니 알겠다며 화장실로 들어갔다. 그때 시각은 밤 12시. 화장실로 들어가는 그의 옆 얼굴을 지켜보다가 나는 야근에 찌든 그의 두 눈을 발견했다. 아차 싶었다. 그때서야 그가 어제 새벽에 들어왔다는 게 생각났다.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앉아있지도 못하고 화장실 문 앞을 서성이면서 내가 그토록 화장실 청소에 집착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하기 시작했다. 내가 원한 건 이런 게 아니었는데 내가 알아채지 못한 내 오리지널 감정은 무엇이었을까? 내가 남편에게 하고 싶었던 진짜 말은 무엇이었을까? 나는 그때 짜증을 느꼈다. 왜냐하면 내가 부탁한 것은 꼭 들어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보면 나의 진짜 첫 감정은 서운함이었다. 나는 서운했었다. 화장실 청소를 해달라는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은 것 같아서 서운했던 거다. 혼자서 서운한 감정을 참고 쌓아놓고 그것에서 악취가 나기 시작하자 그대로 터뜨려버렸다. 분노라니. 그것은 함께 아이들을 키우며 함께 일하는 내 고단한 반려자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다. 30분 후, 아까보다 더 지친 얼굴로 등장한 남편에게 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소리 질러서 미안해요. 내가 서운했나봐. 자기가 내 부탁을 모르는 척 하는 것 같아서. 내 말은 귀담아 듣지 않았다고 느꼈나봐. 순간의 감정에 압도되면 사고 기능이 위축되기 때문에 많은 정보들을 놓치게 된다. 생각해보면 그동안 남편이 계속해서 청소를 모른 척한 것은 아니었다. 내 눈에 흡족하지 않았을 뿐 그는 어쨌든 약속을 지켜왔다. 짜증과 분노로 뇌가 마비되어 그 순간 그의 사정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배려하지 못했던 것이다. 감정 분석하기. 요즘에는 작은 가전제품 하나만 사도 딸려오는 매뉴얼이 거의 책 한 권 분량이다. 부품 설명부터 시작해서 취급시 주의사항 등 온갖 내용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다. 이걸 누가 다 읽어 하면서 보통 받는 대로 서랍 안에 넣어버리는데 그러다가도 그거 어디다 뒀지 하며 다시 찾아볼 때가 있다. 바로 제품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다. 부품에 문제가 생기거나 성능이 예전 같지 않을 때면 보지도 않던 매뉴얼을 들춘다. 그럼 웬만한 것들은 거의 해결되는 편이다. 물론 그래도 안되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나는 감정에 관해서도 참고할 만한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매일 감정에 목줄을 달고 살아갈 수는 없지만 어떤 이유로든 감정이 삐걱된다고 느낄 때는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감정은 찰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몇 개의 단계를 거쳐 나타나고 사라진다.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주인 노릇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하나의 온전한 프로세스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제대로 알아야 내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으니까 말이다. 감정은 선물이다. 감정을 다루게 되면 내면의 솔직함과 자연스러움이 깃든다. 어색함과 억지스러움은 사라진다. 대화 중 생겨나는 감정이 부담스럽다고 피하거나 불필요한 방어나 공격을 하지 않게 된다. 감정을 신뢰하게 되면 말의 군더더기가 사라진다.
보유하고 표현하는 힘이 길러지면서 내면과 외면이 일치된다. 그래서 당신의 말에 생기가 감돈다. 물론 타인의 감정도 기꺼이 껴안을 수 있게 된다. 감정 다루기가 서툰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감정 조절이 힘든 사람들을 기다려주고 표현이 미숙한 사람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준다. 감정을 다룰 수 있다는 것은 불필요한 감정을 느끼지 않고 과잉된 감정을 짊어지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래서 예전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게 된다. 감정을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 내가 실수했어. 진심으로 미안해. 그렇게 말하니 부끄럽네. 내가 한 번 더 생각해야 했어. 갑작스러운 부탁이라 당황스럽니? 미안해. 이번 부탁은 들어주기 어렵겠어. 축하해. 나도 기쁘다. 정말 부러워. 감정에 서툰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 너라면 달랐을 것 같아? 다 알면서 말을 꼭 그렇게 해야 해? 괜찮지? 왜 자꾸 나한테만 말해? 잘 됐네. 그런데 그런 포상쯤이야. 감정의 종류는 생각보다 많다. 감정을 표현하는 다양한 단어들을 찾아보고 잠시 멈춤 질문을 통해 찰나의 감정을 음미해보자. 알아차린 감정의 이름을 붙여보고 그것이 진짜인지 위장된 것인지 알아보자. 어떤 감정이 자연스럽고 어떤 감정이 불편하게 하는지 느껴보자. 무엇이 나를 견딜 수 없게 하는지도 알아보자. 감정은 생존과 번영을 위해 대가 없이 주어진 선물이지만 건강한 상태로 잘 사용하려면 약간의 관심이 필요하다. 당장 덤벼들기보다는 평생의 친구를 대하듯이 조금씩 알아가는 게 좋다. 살면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의 마음을 열어주자. 감정을 골라서 편애하지 말고 감정의 창문을 활짝 열어두자. 감정이 나를 위협할까봐 창을 꼭꼭 닫아도 그것마저도 불안해서 사람들을 피해 꼭꼭 숨어 있어도 감정은 어차피 나를 찾아온다. 그러니 피하지 말자. 인생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경험을 기꺼이 받아들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감정을 유독 견디기 힘들다면 그것은 그 감정이 과거의 특정 기억과 맞물려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기억에 각인된 어떤 사건이 지금까지도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아무리 노력해도 감정을 조절하기 어렵고 벌겋게 부어오른 마음이 진정되지 않는다면 이제는 자신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공식을 살펴볼 차례이다. 머릿속에 만들어진 공식. 대화를 하다 보면 종종 나의 말과 상대방의 말이 너무 달라 갈등을 일으킬 때가 있다. 처음에는 좋게 이야기해보려고 하지만 어느새 언성은 높아지고 감정은 격해진다. 이런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나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머릿속 공식에 대한 이해이다. 한 사람의 특별한 공식과 감정은 실타래처럼 엉켜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살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고 스스로 결론을 내린다. 그것은 세상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다짐이기도 하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준비이기도 하다. 그리고 특수한 개인적 경험이 쌓일수록 그것은 바뀌기 힘든 하나의 굳건한 공식이 되어 그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는 방식에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이런 공식에 매여있는 사람들조차 자신을 얽어맨 공식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계기로 생겨났는지, 관계 속에서 어떻게 갈등을 만들어내는지 알지 못한다. 정해진 것만 고집하고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타인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게 자신만의 공식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랜 시간 당연하게 착용해온 안경처럼 그것의 존재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 어떤 사람들이 지나치게 강조하고 고수하는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결국 그 사람을 지배하는 특정 공식과 만나게 된다. 그러나 한 사람이 하나의 공식을 얻기까지는 꽤 오랜 세월이 걸린다. 그러니 각자가 쌓아올린 공식의 간극을 몇 마디로의 말로 일치시킨다는 것은 피를 나눈 형제 자매라도 어려운 일이다. 함께 살았다고 해서, 논리적으로 충분히 설명했다고 해서 몇십 년 다른 길을 걸어왔던 말이 갑자기 만나 부둥켜 안기는 어렵다. 누군가의 공식을 말로 바꾸는 것은 산을 들어서 옮기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가까운 사람의 생각을 너무 쉽게 바꾸려 든다. 또한 상대방이 나의 공식을 무시할수록 더욱 고집하고 싶어진다. 부정할수록 나만의 공식을 지키기 위한 힘겨루기를 시작한다. 그런 상황에서는 대화만 했다 하면 됐어. 너한테 이야기한 내가 미쳤지. 다시는 말하나 봐라. 하며 다투게 된다. 서로 다른 공식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안에 사람을 담아내고 싶다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내가 평소에 자주 하는 말, 주변에 잔소리하듯 되풀이하는 말은 무엇인가? 사람들과 대화할 때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말, 참지 못하고 자꾸 끼어들게 되는 말, 예민하고 발끈하게 만드는 말, 그 사이 당신의 공식이 숨어 있다. 나도 너도 꽤 괜찮은 사람. 거실에서, 사무실에서, 회의실에서, 술자리에서 자꾸만 부딪히는 우리들의 공식. 기호나 취향의 차이부터 가치와 신념의 차이에 이르기까지는 우리는 크고 작은 다름을 경험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의견이 충돌할 때 보통 사람들은 대개 아래와 같은 두 가지의 자세를 취한다. 무시하거나 강요하거나. 몇 번 설득해도 소용이 없으면 무시해버린다. 이것은 인정과는 다르다. 무시란 네가 그러니까 이 모양이지. 네가 알아들을 수는 있겠니? 하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의 대화를 진전시키지 않는 것을 말한다. 속으로는 두고 봐라. 누구 말이 맞는지 하면서. 반면에 강요하기란 나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밀어붙이는 방식이다. 상대방에게 어떤 사정이 있는지, 내 의견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안중에도 없다. 오로지 내 의견이 관철되는가만 중요할 뿐이다. 나의 말이 그를 굴복시킬 수 있는지에만 관심이 있다. 반면 말그릇이 넉넉한 사람들은 한 사람의 공식 안에는 그들만의 사정이 있음을 알고 있다. 각각의 공식에 관심을 보이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노력한다.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들을 때도 쉽게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상대의 공식을 먼저 찾으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그들은 질문하고 인정한다. 한 사람의 공식 속에는 숨겨진 배경과 충분한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그 삶을 직접 살아보지 않고 공식의 가치를 논할 수는 없다. 따라서 말그릇이 큰 사람들은 좁힐 수 없는 차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공식이 무엇인지,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상대방의 세계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어떠한 말로도 영향력을 끼칠 수 없음을 기억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즐겨 사용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야? 구체적인 계기가 있었어? 네 결정에 영향을 준 기준이 뭐야? 질문을 통해 내막을 듣게 되면 동의할 수는 없을지라도 인정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네. 하며 인정해주는 것은 가능해진다. 내게도 나름의 공식이 있듯이 타인에게도 고유의 공식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니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더라도 강요하지 않는다. 조언은 하지만 밀어붙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나의 결정이나 선택은 옳고 너의 판단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품고 있으면 타인의 공식을 배려하기 어렵다. 너는 아직 멀었어 하고 무시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아무리 위와 같은 질문을 사용한다고 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 타인의 말을 담는 그릇이 넉넉하려면 한 가지 공식에 묶여있지 않고 자유로워야 한다. 소신 있게 의견을 제시하되 그것이 관점에 따라 충분히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내게는 값진 보석이지만 타인에게는 발의 차이는 돌덩이가 될 수도 있다는 것. 혹은 그 반대의 상황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을 알아야만 크고 작은 차이들을 조정하고 갈등을 통합해 나갈 수 있다. 차이는 분명 갈등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그것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공식의 차이가 결국 인간성과 우열의 차이가 아니라 경험과 공식의 차이라는 걸 알면 한결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물론 상대방의 공식이 비상식적으로 느껴지는 순간들도 있다.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수준이 저것밖에 안 되나? 하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순간들. 그러나 그마저도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되면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지게 된다. 관계를 소원하게 만드는 공식은 사람의 수만큼 다양하다. 무슨 일이든 타인의 잘못으로 돌리는 공식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불쌍하고 가여운 희생양으로 만든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원망하는데 소중한 시간을 낭비한다. 동시에 나는 능력이 부족해 할 수 있는 게 없어라는 공식에 얽매여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고 뒤로 물러나 주변에 의지한다. 그런가 하면 세상은 위험한 곳이야 조심해야 해 라는 생각 때문에 늘 불안해하면서 옴짝달싹 못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마다 무조건 이겨야 해 지는 건 실패하는 거야 라는 공식 때문에 오히려 섣불리 발을 떼지 못하고 압박에 시달리며 스스로를 들볶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비상식적인 공식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당신은 그와 싸울 수도 있고 설득할 수도 있으며 무시할 수도 있다. 그것은 선택의 문제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살면서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는 누구나 상대적으로 비정상적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내면의 감정을 다스리고 말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정상을 향해 계속하여 정진하십시오. 이상 신하부클이었습니다.